여러분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10대를 위한 이공계 진로 콘서트 5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사회의 직업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4차 산업혁명 산업이 태동을 하면서 기존의 직업들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라질 직업이 엄청나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 미래사회의 직업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최근 몇 년 동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피처폰이 거의 사라지고 있죠. 과거 피처폰 시절에 키패드를 만들며 흑자를 내던 두 기업 A와 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키패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A기업은 스마트폰에 적합한 터치패드를 새로 개발해 회사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B기업은 키패드에만 계속 집중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키패드를 생산하던 B기업은 현재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즘 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개인에게 옮겨보면 어떨까요? 직업 선택이라는 것은 기존의 생존처럼 촉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로봇, 컴퓨터, 3D 프린터, 사물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보다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침투할수록 직업 세계는 더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높고 노사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계속 유지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 노사가 특히 노조가 좀 심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수년 내에 제조업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 기존의 목업,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드는 거 목업이라고 합니다. 목업과 금형, 금속으로 만드는 틀, 이거 금형이라고 하는데 목업과 금형을 담당하는 회사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뜨고 무엇이 질지를 잘 알고 접근해야 진로와 직업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플레이 교수와 오스본 교수는 2004년에 고용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약 5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화 되면 컴퓨터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702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컴퓨터화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면 텔레마케터 이제 전화 상담원이죠. 요새는 다 자동으로 말을 하죠. 화물운송 중개인, 시계수선공, 보험 손해사정사는 사라질 위험이 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제 자동차에 전부 다 센서가 되고 자동차가 블랙박스가 있고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죠. 보험 손해사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더 이제 첨단화되고 이제 영상이나 어떤 기록으로 남는다면 굳이 이런 직업은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화물운송 중개인, 이제는 화물운송도 다 컴퓨팅화되고 텔레마케터도 다 자동화되고 시계 수선 같은 것들도 거의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왜냐면 시계가 다 전자제품화 되니까 과거의 그런 시계는 이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전자방식으로 된 시계를 사용하니까요. 따라서 이런 직업은 사라질 위험이 큰 직업입니다. 반대로 레크레이션을 활용한 치료 전문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치료하고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라질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 다음에 큐레이터, 성직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사람의 좀 감정과 감성과 관련 있는 직업이겠죠. 등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사라질 위험이 적은 직업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는 방직기를 보급하면서 수많은 직공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에 분노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기까지 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기계를 막 부수는 그런 시위가 벌어졌었다고 해요. 하지만 기계의 사용은 오히려 산업화를 빠르게 해주었으며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업자는 새로운 직업으로 재취업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날에도 컴퓨터와 로봇의 보급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 경향을 보면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직업에서 창의성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진화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LA타임즈는 로봇이 쓴 지진 속보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는데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로봇 기자는 지진 발생 1분 만에 기사를 완성했고 8분 만에 온라인에 게재했으며 사람이 쓴 것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문장과 글의 구성이 완벽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시간에 3,500개의 초밥을 만드는 로봇이 개발되어 주방장을 대신했다고 하고요. 이처럼 자동화된 기계와 로봇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 인간은 로봇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은 개개인의 다른 점을 중시하기보다 똑같고 획일화된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큰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 산업사회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아직도 산업사회에 필요한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이 기업의 가치를 능가하는 세상이 옵니다. 삼성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10억 달러라는 큰 돈으로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죠. 고작 직원이 1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 직원 1명이 만든 부가가치는 삼성 직원 1명이 만든 것의 수천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 자체가 다르죠. 삼성전자는 제조업 기반이고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해두면 사람 숫자가 적어도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 인스타그램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삼성전자만큼은 안 되겠지만 인수가 됐으니까 어차피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훨씬 능가하죠. 이제 뭐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자, 조금 생각을 확장해 보면 창조적인 한 명이 직원 1000명을 거느리는 중소기업보다 얼마든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지금 이제 전 세계 중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창의성과 정말 잘 만든 그런 컨텐츠의 힘이 어마무시하죠.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려내는 거죠.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이제 다음번 계약할 때는 넷플릭스가 절대로 그렇게 헐값에 계약을 할 수는 없겠죠. 오징어 게임 2가 조만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가올 미래 사회에는 과거 산업혁명 때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조업 중심에서 창조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적이고 뛰어난 인재 한 명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20, 30년 후에도 잘 나가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변화를 읽고 그 속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 진로와 직업의 선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사라질 직업에 가까운 것 순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한 10개만 먼저 읽어볼게요. 텔레마케터, 화물 창고 관련 업무 종사자. 이제 힘쓰는 건 다 다른 기계나 이제 로봇이 하겠죠. 지금은 이제 택배 배달을 전부 다 인간이 하지만 이런 택배들도 언젠가 이제 자동화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마 도입이 될 겁니다. 지금 로봇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시계 수성공 당연히 없어지겠죠. 시계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잖아요. 모델도 지금 뭐 우리가 모델을 직접 만나지 않죠. 모델은 전부 다 우리가 TV송에서 만나는데 이제는 가상 모델이 지금 이제 뜨고 있죠. 그래서 모델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캐셔,
계산원이죠. 마트에 가보면 이제는 혼자 계산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계산원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요. 전화교환원, 텔레마케터하고 유사하죠. 사라졌고, 리셉셔니스트, 호텔, 병원 등의 접수 담당자 필요가 없겠죠. 이제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고요. 자동차 엔지니어, 자동차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엔진 계통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로 바뀌니까 이제 엔진 계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굉장히 이제 자동차가 이제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죠. 그러면 자동차 엔지니어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카지노 딜러, 이것도 이제 카지노 딜러 같은 경우도 굳이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기계가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을 테고, 레스토랑 요리사, 이제 요리하는 기계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요리사도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예요. 회계감사, 지금 회계감사는 다 자동화되죠. 뭐 ERP 시스템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매출이나 뭐가 발생을 하면 전부 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동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회계 처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또 감사도 컴퓨팅이 다 알아서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도배업자, 목수, 이발사 다 사라지네요. 그죠?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직업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걸 보면 레크리에이션 치료 전문가, 헬스케어 부문 사회복지사, 구강 악 안면술 외과의사, 영양사, 의사, 심리학자, 초등학교 교사, 치과의사, 전시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시스템 분석가, 큐레이터, 운동 트레이너, 고고학자, 인류학자, 중등교사, 성직자, 간호사, 미생물학자, 생명과학자. 그쵸? 이 연구 관련 직종이랑 뭐 교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이런 직업들이 좀 덜 이제 자동화로부터 좀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편은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서 사라질 직업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